네, 세월호 실종자를 수색하던 민간 잠수사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사고 수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잠수사의 생명을 위협하는 잠수병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잠수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강대학교 이덕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간 잠수사가 어떻게 사망을 하게 된 건가요? 예,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력이 30여 년이나 되는 민간 잠수사가 잠수를 시작하고 나서 한 10여 분 만에 호흡이 끊어진 것이 발견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바지선에서 그 잠수사를 도와주던 다른 잠수사가 급하게 내려가서 구조를 했는데 이미 아마 너무 늦었던 모양입니다. 바지선에서 압축기를 통해서 공기를 공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공기통을 메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져 있고, 이 사망한 후에 부검을 해봤더니 뇌에서 기포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구체적으로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를 밝혀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잠수병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2차 피해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은 일어나게 돼서 참 유감이 아닐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잠수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한 10m 정도를 들어가면은 수압이 한 1기압 정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한 20m 정도 잠수를 하면은 공기의 압력까지 해서 한 3기압 정도의 압력을 받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이 이렇게 찌그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에도 몸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압력이 아니라 압력이 우리 몸에 직접 미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 기체가 우리 세포 속으로 스며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소 마취 효과라고 그러는데 원인은 정확하지 않은데요. 환각 증상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잠수병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깊이 잠수했다가 이제 올라오면은 시차를 두고 사람마다 다르고 편차가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피부가 가벼운 그런 가벼운 증상부터 관절에 심한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심하면은 아주 사망에 이르는 그런 질병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또 깊이 잠수했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조심을 하지 않으면은 감압병이라고 하는 증상이 또 생깁니다. 네네. 이게 이제 세포 속에 스며들었던 기체가 이 혈관 속으로 빠져나오면서 거기에 기포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생리작용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잠수병하고 감압병을 잘 구별하지 않는데 하여튼 둘 다가 굉장히 심각한 위험입니다. 네. 아무래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월호 수습에 참여하는 잠수사들인데요. 이 분들도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심해 잠수 20m, 30m 깊이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잠수사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네. 특히 이제 지금은 사고 해역의 수온이 굉장히 낮고 조류가 굉장히 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온이 낮으면은 체온이 떨어지고요. 조류가 세면은 이제 견디기가 힘드니까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속에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체온 유지도 해야 되고 체력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충분한 휴식이 필수인데요. 지금 아마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고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민간 잠수사, 해군 잠수사 이런 분들이 아마 굉장히 정말 목숨을 걸고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얼마 전까지 논란이 불거졌던 다이빙벨을 이야기하고자면은 잠수병에 좀 도움이 될까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거 보셔서 알겠지만은 지금 이제 사용하려고 그러던 다이빙벨, 잠수종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래쪽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잠수사들은 차가운 바닷물하고 거센 조류에 그냥 노출이 돼 있고 잠수병에도 그대로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수종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무슨 설치에 운영에 어려움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다이빙벨은 저체온증하고 잠수병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20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얘기였습니다. 예. 네, 이 정부가 구상하는 국가안전처 과연 도움이 될까요?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이제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정부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인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세월호 같이 해양에서 바다에서 난 사고하고 서울시 지하철에서 생긴 사고하고는 그 대응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이거를 정부의 한 부처가 통합 관리를 한다고 해서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도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안전관리 매뉴얼이 한 3,000개가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오히려 더 정확하게 더 실용적으로 실현성 있게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또 다른 정부 부처를 만들어 가지고 잘못하면은 이게 또 하나의 규제 생산 부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은 또 이제 국피화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성급하게 이런 정부 부처를 만들고 이러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제도를 죽어 있는 제도를 더 가시적으로 만들고 실용성이 있도록 다듬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정말 당국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또 잠수병에 대해서 진단을 정확히 해서 더 이상 2차 피해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잠수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서강대 이덕환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